지금 당장 대출 신청 취소해 주세요. 인옥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라 전화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님, 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액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인옥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친구분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도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69세 박인옥 씨의 사연입니다. 온천장 골목 끝 낡은 다세대 3층에서 인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무대 PD 특집이 조용한 방을 채웁니다. 사랑하는 당신아, 나는 울고 있어요. 혜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면 인옥은 항상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베개 옆자리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인옥은 알루미늄 도시락을 꺼내어 어제 볶아둔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 납품하는 반찬이죠. 한 통에 3,000원, 하루에 15통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생활비로는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인옥의 멸치볶음을 온천동 최고 맛이라고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박 아줌마, 이 맛은 정말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비법이 뭐예요? 인옥은 그럴 때마다 그냥 정성이지 뭐하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한글을 못 읽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천천히 글자를 가르쳐드리는 일이 인옥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인옥아, 오늘도 고마워. 내가 이 나이에 내 이름을 쓸 줄 알게 될 줄이야. 김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갈 때 인옥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75살에 처음 자신의 이름을 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순떡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은행에서도 직접 사인하실 수 있겠네요. 인옥의 말에 순떡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아들놈한테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인옥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바로 아들 명수와 며느리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면서도 어머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하며 안부부터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통장 어디 뒀어요? 요즘은 앱으로 다 해야 한다니까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혜가 어머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며 핸드폰을 내밀더니 얼굴만 스캔하면 돼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화면에 인옥의 얼굴이 나타나더니 인증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이제 뭐든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혜의 말이 그때는 친절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항상 집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혹시 대출 한도가 더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럴 때마다 비밀번호 뭐였죠?
아, 맞다. 아버지 생일이었지? 하며 넌지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인옥은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며 넘어갔습니다. 인옥의 평화는 이런 조심스러운 균형 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혼자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여행 광고가 나올 때면 인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노란 수건을 머리에 묶고 관광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90년대 봄날 남편과 함께 간 설악산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함께 웃던 남편이 있었고 사진 속 두 사람의 손도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번 생에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자 했던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명수 오빠랑 같이 뵈러 갈게요. 정말 좋은 얘기가 있어서요. 인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얘기라니, 혹시 손자 소식일까요? 아직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어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명수가 승진이라도 한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명수와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혜는 새로 산 듯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효도 관광이 정말 인기래요.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명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제주도로 2박 3일 코스가 있어요. 경치도 좋고 동년배분들하고 함께 가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인욱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여행 이야기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간 마지막 여행이 벌써 15년 전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인욱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혜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다 챙길게요. 그런데 어머님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도 쌓이고 나중에 또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명수도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가면서 모든 걸 도와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인욱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왜 굳이 자신의 카드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함께 간다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효도 관광이라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끼리 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고마워.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보는구나. 인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예약할게요. 어머님, 잠깐만 이거 해주세요. 화면에는 또 그 얼굴 인식창이 떠 있었습니다. 인옥은 망설였지만 여행 예약을 위한 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뭔가 복잡한 화면들이 주르륵 지나갔습니다. 다 됐어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짐은 많이 안 챙기셔도 돼요. 다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인옥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닦으면서 남편과 함께 갔던 마지막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레었었나요? 아니면 지금의 이 미묘한 불안감은 뭘까요? 인옥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가족이 챙겨주는 일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인옥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거든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오전 8시 명수와 지혜가 택시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공항에서 다른 분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지혜의 말에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 오는 거야? 인옥이 물어보자 명수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좀 달라서요. 나중에 합류할게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효도 관광인데 왜 가족이 따로 오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인옥은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해공항에 도착하니 큼직한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7080 청춘 패키지라는 이름이 정겨웠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고 가이드가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인옥님. 인옥이 손을 들자 가이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혜가 저희는 늦게 합류한다고 했는데 정작 탑승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옥이 명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탑승 시간이라며 가이드가 재촉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저도 마누라가 무릎이 아파서 혼자 왔습니다. 72세라는 박만섭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모시고 여행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효도 관광이라고. 인옥은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님, 사진은 이렇게 역광으로 찍어야 멋있어요. 만섭의 손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찍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정겨워서요. 인옥은 그런 만섭이 정감이 갔습니다. 자신처럼 옛것에 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버스에 올랐을 때 가이드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요. 부산항에 틀어드릴게요. 버스 안에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모든 분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인옥도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거든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자리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현숙이라고 해요. 부산 서구에서 왔어요. 67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돌아서서 인사했습니다. 혹시 부산 어디세요? 저는 동래구 온천동이에요. 인옥이 대답하자 현숙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동네네요. 저는 아미동인데 가까워요. 현숙은 정말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합창동호회에서 악장을 맡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낙동 강변에서 합창 공연이 있는데 언니도 한번 놀러 오세요. 같이 노래 부르면 정말 좋을 거예요. 현숙의 목소리는 정말 고왔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인옥이 말하자 현숙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실력보다는 즐거움이 우선이거든요. 만섭이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님 성함이 뭐예요? 박인옥입니다. 아, 인옥 누님. 저는 박만섭이에요. 성도 같네요. 혹시 우리 일가 친척 아닌가? 만섭의 농담에 인옥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뒷좌석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정자예요. 71세인데 아직도 팔팔해요. 정자는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여행 많이 다녀요. 이번에는 제주도니까 정말 기대돼요. 이녹은 오랜만에 만나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반가웠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동년배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이드가 이녹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휴대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녹이 휴대폰을 건네주자 가이드가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결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자신만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이녹도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이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녹은 그 사이에 명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전화를 안 받는 법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지혜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관광지인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현숙이 이녹 옆에 앉았습니다. 이녹 언니, 가족분들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늦게 합류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현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이드가 이녹 언니만 따로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숙의 말에 이녹도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왜 자신만 따로 불러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명수와 지혜는 정말 언제 오는 걸까요?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만섭이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녹 누님, 여기서 한 장. 배경이 정말 멋있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는 사진이라 바로 볼 수는 없었지만 만섭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사진 현상하면 보내드릴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정자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녹 언니, 우리 같이 기념사진 찍어요. 이런 좋은 날 기록으로 남겨야죠.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심 이후부터 가이드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녹에게만은 왠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런트에서 이녹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고객님, 결제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나와서요. 이녹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결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시스템상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나와서요. 혹시 카드 한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프런트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숙이 다가왔습니다. 이녹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녹이 상황을 설명하자 현숙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해요. 보통 효도 관광은 미리 다 결제하고 오는 건데 왜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섭과 정자도 상황을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만섭의 제안에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이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밤바다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명수와 지혜는 정말 오는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녹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일출은 아름다웠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니 만섭과 현숙, 정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녹 누님 잠 잘 주무셨어요? 만섭의 인사에 이녹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네요. 이녹의 말에 현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효도 관광 와서 가족이 연락도 안 되다니. 그때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어제 프런트에서 일하는 조카한테 물어봤는데요. 효도 관광에서 추가 보증금 받는 건 정말 이상하대요. 보통은 미리 다 결제하고 오는 거라고. 정자의 말에 이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온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섭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녹 누님, 저 어제 여행사 친구한테 연락했는데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가족명의 여행 사기라는 게 있다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분 명의로 카드 결제를 마구 해버리는 거래요. 특히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한도 없이 쓸 수 있다고. 이녹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혜가 계속 얼굴 인식만 하면 된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다던 말도요. 현숙이 이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혹시 여행 오기 전에 뭔가 서류에 사인하거나 휴대폰으로 인증한 적 있어요? 있어요. 지혜가 호텔 보증 결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요즘은 얼굴 인식으로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는 거죠. 이녹이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한 후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녁에 대형마트에서 200만 원, 백화점에서 150만 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80만 원이 결제되었네요. 이녹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요. 어떻게 부산에서 카드가 사용되죠? 혹시 가족분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정보와 본인 인증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현숙과 정자, 만섭이 이녹을 둘러싸고 위로했습니다. 언니, 일단 카드부터 정지시켜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녹은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사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대출 관련해서도 확인하실 게 있는데요. 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액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녹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얼굴 인식과 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이 완료되어서 내일이면 승인날 예정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네요. 이녹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섭이 재빨리 이녹을 부축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 신청 취소해 주세요. 이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라 전화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직접 은행에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상담원의 말에 이녹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자가 이녹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이드한테 말해서 일정 변경해야겠어요. 하지만 가이드를 찾아갔을 때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은 어려워요. 단체 여행이라서요. 그리고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만섭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급 상황인데. 저도 회사 방침이라서요. 가이드는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습니다. 이녹은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집까지 담보로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현숙이 이녹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만섭도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정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부산에 있는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긴급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전화를 끊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 보통 가족들이 이미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대요. 이녹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효도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제주도에 격리시키고 그 사이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이녹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잘못이 없어요. 가족을 믿는 게 잘못인가요? 나쁜 건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호텔 로비에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부산으로 돌아가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비협조적이었고 항공편도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만섭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아는 여행사가 있는데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숙과 정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도 언니 도우러 같이 갈게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할 순 없어요. 이녹은 이분들의 따뜻함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이렇게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정자가 변호사 친구와 다시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언니,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사기는 보통 조직적으로 이뤄진대요. 한 사람당 피해 금액이 억 단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억 단위요? 네, 집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심지어 보험까지 해지해서 가져갈 수 있대요.
모든 게 얼굴 인식으로 가능하니까요. 만섭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못된 놈들이.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정자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거래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주도에도 은행 지점들이 많은데요. 현숙도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명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인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명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습니다. 명수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저희는 급한 일이 생겨서 아직 못 갔어요. 어머니는 재미있게 여행하고 계시죠? 명수의 말투에서 전혀 미안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숙과 만섭, 정자가 인옥 주변에 모여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인옥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명수야, 혹시 엄마 카드로 뭔가 산 거 있니? 카드요? 아, 여행비 결제한 것 말고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인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명수야, 엄마가 지금 큰일이 났어. 카드로 수백만 원이 결제됐고 집 담보대출까지 신청됐다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사기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명수가 오히려 인옥을 의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현숙이 참지 못하고 인옥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인옥 언니와 함께 여행 온 문현숙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명수의 목소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옥 언니 카드로 수백만 원이 결제됐고 집 담보대출까지 신청된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명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현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인옥 언니가 치매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드시다 보니 가끔 착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옥이 휴대폰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명수야, 엄마가 착각한 게 아니야.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어. 너희가 얼굴 인식으로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한 거 맞지? 어머니,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희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때 만섭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서울 어디에 계신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신고할 때 필요해서요. 전화 너머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요? 왜 갑자기 경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자가 휴대폰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지금 금융사기 사건으로 신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결백하시다면 경찰서에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어머니, 이상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명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옥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권역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사기꾼들이 맞아요. 결백하다면 왜 전화를 끊고 꺼버리겠어요? 인옥은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을 속여서 전 재산을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정자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주도에도 은행 지점들이 많아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가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섭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부산 가는 시간에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날 밤 인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정자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주도에도 은행 지점들이 많아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가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섭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부산 가는 시간에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네 사람은 제주 시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인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인옥의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대출 승인이 오늘 오후에 날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취소 처리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 빠져나갈 뻔했어요. 직원의 말에 인옥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까다로울 거예요. 얼굴 인식으로 신청된 거라서 다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거든요. 인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대출 신청이 취소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간 카드 결제 금액 430만 원은 별도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시면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제주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인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고 계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인옥은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저요? 집에 있어요. 어머님 걱정되어서요. 인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만해.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발뺌하는 지혜에게 현숙이 휴대폰을 받아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저는 문현숙이에요.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인데 할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경찰서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융사기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결백하시다면 조사 받으시면 되겠네요.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가족 사기가 정말 많아요. 얼굴 인식 기술 때문에 더 교묘해졌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자 정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보험회사도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 보험회사 지점에 가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어제 종신보험 해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1,500만 원 해지 환급금이 내일 지금 예정이에요. 인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해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하셔서 신청하셨는데요. 또 그 얼굴 인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인옥은 급하게 해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것입니다. 적금 중도 해지 완료. 800만 원 이체됨. 인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적금까지? 만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급하게 우체국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00만 원은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호텔 카페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1230만 원 정도네요. 정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담보대출 3천만 원과 보험금 1,500만 원은 막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1,200만 원이 날아갔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현숙이 이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하나뿐이에요. 만섭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반드시 잡아야 해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래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이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돈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현숙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녹의 말에 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녹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어제 신고하신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명수 씨와 지혜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보니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계속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급 호텔과 백화점에서 큰 금액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아직도 제 돈을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적이 가능하니까 곧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현숙과 만섭, 정자가 이녹 주변에 모여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명수 씨나 지혜 씨가 다른 분들과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현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돈을 쓰고 있다니 정말 뻔뻔해요. 만섭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잡혀야 할 텐데요. 오후에 네 사람이 호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녹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인옥 님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김순자라고 하는데요. 부산 서구에 살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녹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경찰서에서요? 네, 저희 딸과 사위가 이녹님 아드님, 며느님과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산에서 제주도로 오고 있는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로 오신다고요? 네, 저랑 말순이라는 친구랑 같이 와요. 저희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든요. 현숙이 이녹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녹이 상황을 설명하자 정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분들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고요? 저녁 무렵 김순자와 이말순 두 분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분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이녹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옥님, 정말 반가워요. 이런 일을 혼자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랑 사위가 저희를 속여서 12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순자 언니는 800만 원. 인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었거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족여행이라고 속여서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 사이에 온라인으로 적금 해지하고 보험까지 건드렸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요. 현숙이 두 분에게 차를 가져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만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언니들 자녀분들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도 비어 있고 말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서 수배령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인옥은 이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명수와 지혜는 자신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맞아요. 저희 딸이 지혜라는 친구 있다고 했어요. 같이 일한다면서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사위도 명수라는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정자가 추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각각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사기를 친 거네요.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서 만났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가족 같아요. 혈연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인옥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현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요. 나쁜 일로 만났지만 좋은 인연이 됐잖아요. 정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내일은 우리끼리 제주도 구경해봐요. 만섭이 필름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5명 기념사진 찍어요. 이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인옥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명수와 지혜를 검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옥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4명의 진짜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옥은 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긴급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명수 씨와 지혜 씨를 검거했습니다. 인옥은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잡혔나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체포됐어요. 어머님이 신고해 주신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서 찾아낸 거예요. 지금 부산으로 압송 중입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이 무려 7가정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넘어요. 인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가정이요? 네, 모두 60대 이상 분들이었고 효도 관광이나 가족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내보낸 후 재산을 털어간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였어요. 현숙과 만섭, 정자, 순자, 말순이 모두 인옥 주변에 모여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형사가 당부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부산으로 돌아가시면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잡혔네요.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뭔가 나올 거예요. 이런 놈들이 돈을 다 써버렸을 리는 없어요. 정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어디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명수 씨와 지혜 씨가 가져간 돈 대부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옥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의 다 날렸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도박으로. 정말 한심한 놈들입니다. 형사의 말에 5명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였는데 정작 그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니요. 그럼 우리 돈은 하나도 못 돌려받는 건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세요. 이들이 구입한 물품들이나 계좌에 남은 잔액 등을 모두 압수했거든요. 전체 피해 금액의 2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의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인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잡힌 게 어디예요? 다른 분들이 더 피해보는 건 막았잖아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의미가 있어요. 현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정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부산 돌아가서도 계속 만나요. 정기 모임도 갖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섭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혈연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자고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텐데. 인옥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힘든 일이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견딜만해요. 그때 인옥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번호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고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수야. 인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명이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을까요? 명수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어머니 돈을 가져가려고 한 거였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인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도 같이 한 거잖아. 인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감옥에서 열심히 반성하고 나올게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아드릴게요. 현숙이 인옥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말했습니다. 명수 씨, 저는 인옥 언니의 친구 문현숙이에요. 지금 인옥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현숙의 단호한 말에 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만섭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정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 안 하죠. 인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순자가 인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제는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가 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인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범인도 잡혔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든든함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말입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인옥은 온천동 경로당에서 오늘도 한글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옥아, 오늘 신문에 내 얘기 났더라. 김순덕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신문 사회면에는 나이든 피해자들의 통쾌한 역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옥과 4명의 동지들이 만든 온천동 청춘회가 소개된 것입니다. 기사에는 젊은이들의 첨단 기술 사기를 간파하고 범인들을 잡아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인옥 언니, 우리가 완전 유명해졌네요. 현숙이 환하게 웃으며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만섭과 정자, 순자, 말순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섭이 오늘도 필름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뭘 찍을까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찬 봉사 모습이나 찍어봐요. 온천동 청춘회는 매주 혼자 사는 동네 분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큰 냄비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옥 언니 비법인 멸치볶음을 대량으로 만들어 봤어요. 말순도 김치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백김치를 담갔어요. 이런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온천동 청춘의 모임이 여기서 하나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가 인터넷 뱅킹 가르쳐 준다며 제 휴대폰을 만지더니 알고 보니 적금을 모두 해지해버렸어요. 현숙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자가 차를 따라주며 분개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인터넷 모른다고 우리를 무시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죠. 만섭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몰라도 인생 경험은 훨씬 많아요. 그런 걸로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는 놈들을 가만둘 순 없죠. 순자와 말순도 따뜻하게 미경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온천동 청춘회는 6명이 되었습니다. 인옥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더 강해요. 젊은 놈들이 첨단 기술로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는 경험과 지혜로 맞설 수 있어요. 그날 오후 6명은 함께 낙동 강변을 걸었습니다. 현숙이 제안한 합창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번 불러볼까요? 현숙의 반주에 맞춰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노래가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힘있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놈들보다 우리가 훨씬 당당해요. 저녁에는 인옥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6명이 모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정말 든든해요. 조카한테 당하고 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나쁜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더 끈끈하죠. 그리고 우리끼리 뭉치면 누구도 무시 못해요. 현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인터넷 카드든 뭐든 우리가 모르는 걸 악용하는 놈들한테 당하지 말자고요. 그때 인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명수입니다. 석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인욱은 이제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인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도소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갚아드릴게요. 그래,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는지 지켜볼게. 인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나이든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진짜 가족 말이야. 이제 너는 내 인생이나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인옥 언니,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인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면 약하지만 함께면 강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온천동 청춘에는 첫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섭이 운전하는 렌터카로 경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효도 여행 말고 우리만의 여행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숙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던 젊은이들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더 강해요. 미경도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죠. 불국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은 정말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경주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인옥이 말했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예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첨단 기술 사기도 우리가 간파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온천동 청춘회에서 첨단 기술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인옥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갑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6명이 함께 걷는 강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친구분이 이런 사기를 당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